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의 진심인 홍대 유니언 빡쌤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말 오늘 또 많이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월 30일 이번 많은 변화를 좀 가지고 있는 교육 개정안이 이제 시행안이 다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4월 30일 날 발표가 된 이후로 2주간 선생님들과 진짜로 이제 열심히 많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부모님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입시를 이제 30년째, 제 입시까지 하면은 32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입시, 이번에 이제 바뀐 입시는 좀 메시지가 굉장히 큰 입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책자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을 이제 2주 만에 저희가 만드느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중요한 책인데 자꾸 이제 컴퓨터로 보고 이런 게 눈이 많이 아프고 요약본만 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학교들을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학교별로 다 표시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내용 보시는 것도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저희가 수차례 확인을 해서 22개 대학만, 우선은 너무 먼 대학까지는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드리고, 이번에는 22개, 서울권부터 경기권까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책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기까지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붙어서 따로 이제 옛날 제자들도 막 와서 알바로 도와주고, 또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저희 메인 선생님들이 수업과 함께 애를 써주셔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무언가 조금 더 울림이 될 수 있는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비반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학원에 대한 장점을 많이 봐주시고, 되게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경남, 영주에서도 오고, 전 지역에서 오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보통 아침에 주말에 2시간 정도를 통학을 하면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합격을 한 학생들을 통해서 소개로 또 믿고 또 와주시는 분들도, 학생들이나 부모님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학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나 인스타 또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서 진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학원을 찾느라고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저희 홍대 유니온과 함께 하고 계시는 저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무조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들으시고 나서 분명히 좀 더 구체화 되실 거고, 그리고 진짜로 모든 어떤 부분에서 그냥 불안하기만 하지 않다? 네. 좀 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이 더 되실 수 있게끔 더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걱정할 것 없다 라고 이제 설명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걱정이라는 거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위축시키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게 아니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적당히 사용하면 더 준비도 잘하게 되고 더 뭔가 동기화되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아질수록 불명확한 사고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시지 말고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회로 생각하고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왜 바뀌었냐? 도대체 뭐 때문에 바꾼 거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바뀐 걸까? 내신은 뭐가 바뀌고, 저희 이제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다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부학원을. 또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열심히 막 설명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대 입시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요. 아시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직 생소한 분들은 좋은 가이드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고교학점제, 통합사회, 수능, 제가 입시가 바뀌는 거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 또한 약간 헷갈리고 어려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22개 대학, 저희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22개 대학을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표로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좀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22개 미술대학 수시정시 변화 포인트는 이제 시작이라서 학교들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시행 계획안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설명회나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무슨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오늘 변화의 포인트가 뭔지 흐름을 느껴주시고, 자,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뭐 준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미대 입시생으로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 좋은 과정을,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좋은 과정을 변화로 만들어서 나는 어떤 실기위원과 어떤 대학을 어떻게, 어떤 전형에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 옛날에는 6개월만 해서도 뭐 대학을 가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20년 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죠, 우리는. 네. 옛날 기억 중에 되게 충격적인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해요. 이제는 입시가 1년 가지고선 어림도 없고, 2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고, 거의 3년. 특히 오랫동안 그림이나 이런 문화를 접하고 무언가를 꿈꿨던 학생들한테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 네, 한정적이죠. 그 한정적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입시를 더 준비해서 내년 2028학년도 입시가 바뀔 때 첫 해 합격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2028학년도에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또 합격자가 될지,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설명회를 하면은요, 뭐 저희가 어떻게 합격을 했고 어떤 학교들은 어떻게 됐고 이미 결과가 똑같은 기준 안에서 쫘라라락 나왔기 때문에 이랬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냥 더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드리는 설명회가 주로 됐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오늘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예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전에 입시라고 좀 다르지만 이랬으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저의 관점, 또 홍대 유니온이 그동안의 입시와 함께했던 21년이라는 시간을 녹이고 또 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왜 바뀌었느냐? 좀 중요하죠. 교육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슬슬 이제 21년부터 뭐 AI, 자료를 분석해주는 메타버스, 뭐 종합적인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암기형보단 융합형으로 가자.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산전하고 있는 세상에 슬슬슬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융합. 이런 단어들을 막 쓰기 시작했죠. 2023년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발표했습니다. 5등급제로 바뀔 거고 통합형 수능이야. 2달 후에 좀 더 디테일한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현재 구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고2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내신 5등급, 그 다음에 통합사회
국어도 통합, 수학도 통합, 다 통합이 되는 과목들로 바뀌면서 선택하는 과목이 사라지게 됐죠. 자, 선택을 하면서 나왔던 부조리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막 어떤 학원이나 선생님들의 예측, 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과목이 유난히 어려우면서 표점이 깎여버리는 어떤 불행한 학생들의 어떤 노력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가, 이런 것들을 없애자 하는 생각들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특히 사회랑 과학은 선택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더 부조리가 컸습니다. 국어조차도 언어와 뭐 매체,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됐었죠. 좀 더 학생들을 과목형에 맞는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전체를 보는 학생은 대체적으로 인내심이 강하죠. 어떤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교육부, 대학이라 원하는 학교들은 보시다시피 너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암기 말고 좀 더 사고해. 암기는 당연히 기본인데 암기만으로 끝내지 말아라. 전략보다는 기본적인 체력, 역량, 네. 근데 근육도 어느 정도 있고 지방은 좀 적고 또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능력이죠. 그냥 전략형으로 어디를 뛰어넘어야 돼, 뭐 어디까지 몇 분 안에 들어가, 이런 학생보다는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두루두루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기능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현상을 생각해낼 수 있는 학생, 단편적이보다는 좀 더 융합적이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근본은 왜 생겼는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너와 나 우리를 연결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결국에 원하고 있다. 사실 미대 입시에서 상위권 학교의 문제 유형은 이미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핵심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통합으로 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니까 불리했다. 1년 내내, 2년 내내 공부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 쓸 수 없었다. 네,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이과가 허물어졌죠. 네.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는 상위권 인문자연계열들은 대체적으로 2개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네. 미대는 요번에 다행히 뭐 사탐만 들어가는 학교들로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서울대 외에 몇 군데 빼고서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 미대 입시에서도 이렇게 연결, 해석, 문제 해결. 어떤 문제를 주는데 그냥 그려 하는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완성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술대학이니까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형태를 잘 그리고 배치를 잘하고 또 채색도 깨끗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표현력. 그걸로 제일 많은 학생들이 갈라지는데 A, 제로, A부를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관찰과 해석, 연결, 표현력이, 내가 예를 들면은 담요를 돌돌돌 말아서 표현하는 학생도 있고, 담요를 이렇게 펼치면서 바라락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학생도 있고, 담요를 이렇게 뜯어지게 하면서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 괜찮은 거죠. 나머지 미대 입시에 맞는 성실한 태도만 보인다면 똑같은 걸 계속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임보다는 뭔가 다르게 생각해주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단편적으로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디자인으로 보고 있는 대학들도 네, 향후 28학년도, 29학년도, 30학년도 하면서 계속 좀 더 생각하는 문제 쪽으로 바뀌려고 많이 준비 중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세상의 이 변화, 또 교육부의 변화, 대학에서의 변화를 어떤 학원은 또 어떤 선생님은 아유 변해 뭐 그게 그거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승자는 하던 대로만 하진 않죠. 어떤 변화 포인트를 잡고
그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서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어떤 점이 더 장점인가. 네, 부족한 점은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의 요소를 막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세상을 이제 53년을 산 사람으로서 53년 동안의 입시 변화와 앞으로의 삶, 이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걸까?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인구들과 공부하는 10대, 20대, 30대의 국민들을 또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재원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네.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만드는 제도인데, 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좀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 찾아봤어요. 다른 교육에 관련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나라에 2008년에 방문을 해주신 미래 과학자로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한국 학생들은 앞으로 없을 직업을 위해서 미래에 없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한다. 사실은 되게 좀 수치스러운 얘기였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냥 단어를 외우고 국어 지문을 외우고 많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이런 그냥 암기와 어떤 시간 투자의 싸움만으로 되는 단순한 입시를 치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근데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가 늦춰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AI 교육을 통해서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이미 연구하고 있고 수업에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제일 무서운 게 요즘에 뭔가요? AI 시대에 잃어가는 직장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인기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의 학생들을 나중에 우리 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직업으로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제일 큰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 맛있는 차를 발견을 했다. 서울에서 한번 팔아볼까? 생각하는 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려줘 라고 하면 짜자자자작 알려줍니다. 자, 근데 그 대상, 내가 끓여주려고 하는 대상이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는 어떻고 그걸 아는 거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AI 시대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많은 변화를 시키고 발전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 AI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싫어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맹종해도 안 되고 얘를 어떻게든지 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어떤 의견도 내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이제 만들고 싶다. 네. 사람답게 스스로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거를 연결시키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누구를 어떻게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 거죠. 절대로 AI 시대에 사람은 일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네, 않을 것이죠. 사회에서 누가 잃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약화되는 직업은 있을 거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희 아이들이 지금 18살, 17살인데 10년 후 27살이 됐을 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 초년생이 되고 무언가를 해낼 때, 또 37살이 돼서 가족을 이루고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나갈 때, 47살이 돼서 자기의 노력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싶을 때, 57살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무언가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지는 그 나이로 넘어가는, 지금 저희 나이랑 비슷한 나이죠. 그랬을 때 세상은 아직 어떻게 예상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너무 강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계속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가장 많이 느꼈냐면,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단순화하지 말아야 된다. 학생은 이렇다라는 정의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정의가 상당히 세분화돼야 되고, 또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생마다의, 예를 들면 등급을 5등급으로 만들어 놓고 수능을 통합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해내야 될까라고 한다면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부분을 더 많이, 평상시에 해내는 부분들을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시대에 30년 학생들과 함께한 또 아주 작은 제 생각이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조금 더 기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근거 있게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어떤 하나에 막 몰입이 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또 미술에서는 좀 더 왜? 이걸 왜 냈을까? 이걸 어떻게, 어떤 것들 중에 이거를 왜, 어떤 의미로 그릴까? 아, 그냥 이거야!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교육이 아니라, 아, 이거는 그럼 어떤 근거로 생각한 거야? 하는 이런 대화들 말이죠. 네. 저희는 실제 저희 학원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들입니다. 단순 정답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진 학생, 우물쭈물하면서 눈치를 보는 어떤 정답 세계에서 자기가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틀려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얼토당토한 말을 좀 해도 아, 그랬어?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그래도 피력할 수 있는, 끝까지 들어주시는 이런 평상시 생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보시기 편하게 개편 후에 인지상, 이렇게 즉흥적인 학생들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상담을 하면 얘가 머리가 좋아서 그냥 벼락치기로 좀 3등급 정도 받아요. 예. 약간 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학생도 그렇고. 그럼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3등급으로 예를 들면 서울대 홍대를 가고 싶다면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냥 벼락치기로 해도 3등급이니까 공부 좀 하면은 좀 나올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 어머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나 공부만 했다 하면 나 좀 잘해. 나 3일 공부했는데 사탐이 몇 점이 나왔어. 자, 이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인생에 내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일하게 되는지를 50% 이상은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는 올바르진 않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물론 큰 죄는 아니지만 저는 좀 더 계획성 있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게 경희대 실기 유형입니다. 옆에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실기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이거는 기초 디자인 실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기초 소양 쪽 실기 유형입니다. 둘 다 합격생 그림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작입니다. 코카콜라 빨대로 선풍기를 디자인하시오. 그럼 여기 의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바람이 부는 이미지를
선풍기를 디자인하면서 모티베이션 했다. 막 이런 말을 써요. 야외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퀴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실기에는 글을 쓰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려요. 심지어 산 시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안 변하고 내후년에도 실기 유형이 바뀌지 않아요. 네. 학교마다, 학교의 등급마다 또 레벨마다 원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 그림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기에서 이 친구가 강조를 한 거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솔방울이 있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이런 막 버튼을 막 그려줬죠. 하지만 이 그림은 마이크의 구조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가 여기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좀 앙상블, 이렇게 대비감이 강한 그림이 아니라 여기는 되게 보기 좋은 어떤 조화로움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렸죠. 기초 디자인조차도 경희대에 가면 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실기 유형조차도 자기의 컨셉이 확실하게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생긴 게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어렸을 때 먹는 게 좋았던 친구, 괜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좋았던 친구, 또 공부는 진짜로 오랫동안 하기 힘들고 벌써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괴롭죠, 그죠? 팔짱을 끼고 있으면 무조건 졸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자주 있는 일이라서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네, 제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웃기지 못해가지고 선생님 웃겨야 되는데 아직 웃기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예를 들면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 전체로 합격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를 할 때도 밑에 다 쓰게 합니다. 어떻게 그릴 건지 글로 무조건 가이드를 만들어놔.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켜라. 예,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마. 욕심내지 말고 네가 그릴 수 있는 정도를 평상시에 무조건 연습하자.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런 입시 흐름에서 첫 번째 변화 포인트는 내신이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거는 다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부모님들이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아서. 이게 그냥 딱 이제 답인 부분인데 27년이랑 28년 입시에서 공통 일반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을 A, B, C라는 성취도로 나눠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공통 일반은 5등으로 나눠놓고 거기에서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거를 해내려고 끝까지 해냈느냐. 네, 이런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이미 이제 2학년들은 다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더 세분화시켜서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 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를 먼저 했죠. 숙대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어떻게 하자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에는 등수 경쟁이 컸습니다. 아, 저 1등이었는데 뭐 3등 됐어요. 뭐 이런 말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쉬워졌다가 아니고 조금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예. 내신은 이제 무분별하다가 아니라 내신 외에 더 할 게 많아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구조를 바꾼 것 뿐이지 선발할 때 대충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의 부담은 이 석차 스트레스가 컸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 네, 세특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과목도 두루두루 다 열심히 해줘야 되고, 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뭐 나 상위권 학교 가면 수능도 최저도 맞추고, 아니면 뭐 정시하게 되면 인문 애들이랑 잘 계속 통합 싸움이면 국어면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빠지고 과학이라는 과목이 빠지면서 네. 그리고 미대 입시가 그냥 독단적인 어떤 입시가 아니라 미대 입시 자체도 이미 학교 생활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할 때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내신이 쉬워진다. 평가 방식이 바뀐 거지. 내신이 쉬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전에 9등급제 1등급 4, 11, 23, 40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100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10, 34가 되고 합쳐져서 66, 3등급까지가 66%입니다. 네. 아, 여기 3등급인데 우리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그 전 대학에서 9등급제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 갔다 온 학교면은 가능한 거죠. 거의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는 이 대략적인 기준들을 보시면서 내가 예를 들면은 홍대를 보내고 싶은데 이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은 거의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정도 돼야 네, 가능한 거겠죠? 바뀐 입시에서. 네. 그러니까는 쉬워진 것보다는 무분별해지면서 약간 구조적으로 뭔가를 더 해놓는 게 있어야 여기에서 뭉뚱그려지는 점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세분화도 시켜주지만 그냥 주는 점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더 해내야 될까? 네, 그거를 학교별로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직 1학년, 2학년이라서 아직 성적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죠. 그럼 과정인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조금 더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학기가 몇 학기인데 어떻게 공부를 할지 전략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융합형 인재를 뽑는다고 해도 융합이 되기 위해서 전략은 필요하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더 많이 올려서 갈 수 있는 학교, 현재 갈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 정도인 학교, 이런 학교들을 계속 가는 시험을 가지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당연히 거기서 큰 역할을 해낼 거고요. 등급이 줄어들수록 경쟁은 줄지 않는다. 네, 바뀌어도 편해지는 입시가 아니라는 거죠. 수행평가와 학교 태도, 특히 출결에는 너무너무 기본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발표라든지 세특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느냐, 어떤 과목에서 기획을 하고 어떻게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좀 근거를 많이 보는 거죠. 스토리텔링이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좀 하셔야 내신에서 변화 포인트에서 뒤처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졌지만 단순하다고 쉬워진 건 아닙니다. 단순해진 것만큼 또 다른 준비를 더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등급별로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 예측입니다. 예상이죠? 네. 자, 상위권 미대, 학종, 교과, 거기다가 수능까지 저희 지금 고3들 중에서도 1점대, 2점 초반인 학생들은 원앤드원이라는 상위권 서류를 하면서 수시로는 상위권 학교만 쓰고 정시에서 더 좋은 학교를 계속 같이 쓰기 위해서 뭐 이대 국민대 이런 학교들이죠. 수시에서는 뭐 홍대 이대 그러기 위해서 수시랑 정시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성적대가 대략 1에서 2점 초반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고, 이 학생들의 이제 수치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다 해내야 되니까 항상 기운내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연락이 오시면 잠을 못 잔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욕심이 많으니까 이 학교는 포기를 못한다, 애들이. 네. 그래서 수시에서 서류 준비, 학생부 내신 다 해야 되고, 정시에서 또 수능 관리까지 하려고 하니까 진짜로 박 터지는 학생들입니다. 의외로 또 여기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준비할 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도저도 안 되게, 예를 들면 이 학생의 체력과 에너지,
이 학생이 스스로가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막 어떤 도끼 이런 게 있는 학생이라면 또 해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누가 하라고 해서, 네, 아니면 자기가 너무 처질까봐, 네, 이상과 현실 어떤 체력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은 여기서 분명히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성적만 고득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를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얼마큼 해내느냐를 보셔야 되고, 지금 2등급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서울미대, 수시, 실기랑 내신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학종도 같이 합니다. 대부분 이 친구들은 정시 쪽은 조금 빼는 학생이 많아요. 네. 수시 쪽에서 아예 실기 전형으로 6개 카드, 네. 2028학년도에는 과기대, 시립대가 또 이동을 해서, 네. 좋은 학교들을 또 쓸 수가 있죠. 실기 전형으로. 숙대, 한양대 서울, 한양대, 에리카, 이런 학교들, 네. 아예 탑3는 아닌데, 그래도 5, 10까지는 들어가는 학교들. 현실적으로, 나는 성적 잘 나오지만, 1점대 친구들도 있거든요. 실기만 하는 친구 중에서.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 세특이면 관리를 잘 안 해줘요. 저는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잘한 것 뿐이지 다른 애랑 비교해서 저희 학교는 안 돼요. 네. 저는 그냥 내신 고점으로 그냥 무조건 실기전형으로 갈게요. 이런 친구들. 저는 수능까지 하기 싫어요. 6개 학교로 무조건 학교 그냥 딱 끝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쪽에 좀 꽤 많습니다. 네. 전략인 거죠. 본인을 알고. 네. 선생님, 저는 수능이랑 실기랑 내신까지 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네. 이런 친구들입니다. 저는 현명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수시에서 3등급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지만 지금 3등급 정도면은 작년 성적에서 거의 이제 4, 5, 6, 2 정도 사이죠. 대략적으로 그냥 웬만한 학교 쓸 수 있습니다. 네.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사실 이게 더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률이 무지 높겠죠. 왜냐면은 구간에 인원이 많으니까요. 3등급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통 경쟁률이 30대, 40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모의고사 날도 학교를 안 가요. 네. 와가지고 그림 그리고. 네. 저희도 지금 고3 수시반이 따로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멀리서도 오는데 6시까지 오려고 진짜 막 달리기를 해서 옵니다. 예뻐 죽겠어요. 왜냐면 N수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거든요. 네. N수들은 1시부터 오고 아침 10시부터 와요. 와서 막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들이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맨날 막 그림 평가하면 그 구경하느라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떨어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입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재수, 삼수 해보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걸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성적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신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그냥 더 이상은 떨어지진 않을게요. 네. 이 약속을 하고 저는 그 대신 실기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요. 제가 최고라고 막 이러죠. 네. 왜냐면은 1등급으로 홍대 가고 서울대 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네. 꼭 좀 공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학생이 자기가 만든 수치와 상황에서 남은 입시에서 제일 많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나를 선택하는가 하는 이 순간을 직면을 할 때 자기가 가진 걸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게 노력하게 하는 게 최고죠. 네. 저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급에 맞게 관리해야 되고 의욕을 줘야 되고, 분명히 그런 학생들을 저는 많이 가르쳐 봤지만 정말로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 라고 해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잘 된다고. 단지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조금 더 자기 관리를 잘하게는 무조건 합니다. 어떤 등급의 학생들도. 네. 실기는 그렇게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실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내야지, 네,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계획을 짜실 적에 3등급이다? 2등급까지 올릴 수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학교가 어떤지, 진짜로. 그리고 지금 얘가 공부를 얼마큼 하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랑 대화해 주셔야 되고, 저희는 그런 일정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요.
자, 4등급 친구랑 5등급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4등급은 조금 더 그래도 학교를 조금 더 고를 수가 있고, 5등급 친구들은 거의 실기 100, 네. 실기 100 학교들도 한 6, 7개 정도 돼요. 그래도 다닐 만한 학교. 지방대는 깔렸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아쉽지만 여기는 그래도 보내도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학교는 어떤 거냐면, 휴학을 안 하는 학교, 애들이 다니면서 천안에 가도 그리고 반수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다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선배들이랑 동아리도 너무 좋고요. 멀어서 문제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좋아요.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서울에 있는 아주 상위권 학교만큼은 되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제 엿보죠. 제가 공부 일찍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다니면서 배운 거 너무 많고 앞으로 더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거 배워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런 학교들이요. 반수생이 지금 입시반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상담이 온 학생이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많이들 다 이제 등록을 했어요. 자, 근데 다 이유를 물어봐요. 왜 그냥 다니지? 아, 근데 아쉬움이 있어서요. 뭐가 아쉬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기 쓰는지 몰랐어요. 이 학교를 제가 쓸 수 있는지 몰라서 여기 갔어요. 또 원하는 학교 아니라 너무 낮춰서 썼어요. 아니면 실수했어요. 아니면 너무 멀어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학교가 너무 조직적이지 않아요.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이유로 반수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학교를 합격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 천안을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22개 대학도 먼 학교는 다 제외시켰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걸 책자를 만들면서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도 공부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도 있는데 좀 더 30개 학교까지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애들이 아직 1학년이고 2학년이니 성적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목표를 조금 더 통학 가능한 거리로 만들어주고 그걸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 이렇게 이번에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기라도 좀 올라가서 좋겠고, 여기에서 좀 여기라도 올라가서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2등급이나 1등급이 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1학년은 그래도 가능하고요. 2학년은 진짜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올리고 조금이라도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어떤 과목, 국영사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노력을 하는데, 나는 과연 뭘로 대학을 갈 것이냐, 나는 수능이랑 서류를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나는 상위권 실기 유형을 더 많이 해야 되냐, 아니면 나는 보편적인 기초 유형을 더 많이 해야 되냐, 기초 이전 유형을 죽도록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 이후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네, 대학을 가자. 어디를 간다? 어떻게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5등급제에서 미술을 하면서 1등급을 만드는 학생은 진짜 찾기 어려워요. 네, 보통이 다 3등급입니다. 4등급도 많고요. 네,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얘가 4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너 4등급 맞았어? 그랬는데 생각해봤더니 5등급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진짜로 많이 웃었어요. 그 어머님이랑.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직도 새 학기가 남았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수시는 2학기 남았고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랑 많이 비교하는데 80kg 나가는데 6개월 동안에 50kg 못 만들어요. 진짜 큰 병 걸리지 않는 이상. 네. 그죠? 건강하게 입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년 반 남았으니까 어떻게 준비할지 지금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괜히 이렇게 째려보시지 말고, 네. 또 우리 친구들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말고, 네. 네.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되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학기별로 좀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디자이너나 공예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좀 더 하면 좋냐. 미술에 대한 해석은 1학년 때부터 좀 더 있으면 훨씬 더 고점을 받습니다. 일찍부터 꿈꿨던 학생한테 3년 동안 주구장창 미술을 하고 싶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학생한테 더 좋은 점수 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2학년 말에 갑자기 미술로 원래는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바꿨어. 뭐 저널리스트가 꿈이었는데 바꿨어. 그럼 약간 약간 이렇게 되죠. 순수혈통. 네. 순수혈통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 적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체력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공부 루틴, 제일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기본 능력들을 키우고 습관이죠. 네. 뭔가를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칼럼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도 바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어떻게 그릴지 계획하고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분야를 넓혀가죠. 그런 다음에 좀 더 전공의 방향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준비를 하면서 얼토당토하게 처음부터 나 무슨 시각 디자인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뭐 브랜드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뭐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구체화 시키면서 네. 이렇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학기는 3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입니다. 뭔가를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완성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는 학원에서도 지금 원앤드원이나 서류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잡아주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되게 많은 것들을 네, 생각하면서 조금씩 좁혀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언가 제일 중요한 말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좀 다양한 어떤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여러 가지 통로로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관심 분야가 강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무조건 이기게 되니까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홍대 유니온 입시반, 예비반, 페이스 수업 달라, 빨라, 좋아. 기초 디자인도 트윈스, 기초 소형도 트윈스, 원앤드원 서류 실기 전형도 트윈스. 지금부터 입시반과 똑같이 함께 내후년 합격을 준비해보세요. 17, 18 너무 예쁜 나이에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우리 친구들한테 일찍부터 시작한 보람이 있게끔 홍대 유니온과 티처스들이 합격까지 일찍부터 보람있게 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